최근 증여세 세무조사 추진 건수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대부분 부모 자식 간 혹은 부부 간 증여를 가장한 차용, 편법 증여 등의 내역이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국세청에서 세금을 검토하여 결정을 내리기까지 보통 9개월이 소요되기에 신고 후 안심하고 있다가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또 하나의 방법인 차용증 작성은 최근 세무조사의 단골 소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지만 과세당국에서는 특수관계인에 속하는 부모 자식 간의 금전 대차 거래를 증여 추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간 차용증 작성은 방심하는 순간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에 굉장히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공증을 받는 방법에서도 자금 조달 계획서 상 내용처럼 매달 동일한 이자를 지급했는지, 이자 지급 내역이 확인되는지, 장기부채라면 원금 상환을 하고 있는지 등 깐깐한 국세청의 감시망으로 검증되고 있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차용증 작성 후 2-3년가량 시간이 지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상 내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빈번한데요. 이때 과세당국에게 적발시 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세무조사는 검토기간이 긴 만큼 언제 어떻게 문제가 될지 파악이 어려운데요. 그렇기에 평상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빙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부담부증여도 양도세를 절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수단인데요.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받아 양도세를 비과세 받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해당 대출을 실제로 수증자가 납부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까다롭게 이루어지기에 차용과 마찬가지로 몇 년 뒤에도 사후 검증이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 세무조사로 자사를 방문해주신 고객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남편이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아내에게 아파트 취득자금 50%와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가맹비를 증여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부동산 취득자금 외에도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고가 외제차 리스비 등을 남편이 납부한 것 모두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증여세 세무조사로 시작했지만 남편의 사업장으로까지 세무조사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명확한 대응으로 조사 확대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조사 대응을 진행한 결과 절세율 100%로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조사 범위 또한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문제가 갑작스럽게 터질 수 있는 세목인 증여세의 경우 적법한 세금 신고와 사후관리가 필수인데요.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셨다면 세목별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며 올바른 대응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세무조사 대응 전문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